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은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영상 2개를 올리면서 다룬 주제를 그동안 더 깊이 고민을 했는데 중요한 내용 최소한 2가지 정도 더 추가할 것이 생겨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거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현대차, 기아차 이런 주식들 이거 매수는 매우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싹 처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22년 3월 24일자로 ICE 내연차죠, EV 전기차 이거 효율 비교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 당시 그 CNBC에서 100마일 주행 비용에 대한 실증 테스트한 그 내용을 기사로 한 거, 그걸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가격 왜곡 효과 제거해야지 그 효율 비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내연차 아반떼는 가스 1리터로 13km 주행할 수 있고 이때 비용이 1,500원이라는 것이었고요. 뭐 지금은 휘발유 값이 올랐으니까 2,000원 넘겠죠. 전기차 아이오닉은 1kWh로 6.3km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건 각 그 회사에서 이렇게 밝힌 것이고요. 일단 이걸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전기차 아이오닉은 그래서 6.3km 가는 비용이 293원, 이게 바로 급속 충전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저걸 가지고 가령 100km 주행 비용이 아반떼는 11,450원, 아이오닉은 4,650원 이렇게 나오니까 전기차가 더 싸다, 뭐 이런 대도 않은 주장이었는데 이 문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격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니까 경제적 효율 판단의 그 수단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가령 최근 정부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 비용을 특혜 조치가 지금 만료가 됐는데 이걸 다시 2년을 연장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기차, 수소차 충전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의 전기차 충전 비용을 왜 내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왕짜증 저는 납니다. 근데 정부는 이것에 대한 답은 지금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가겠습니다. 아반떼 13km per 리터, 아이오닉은 6.3km per kWh.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러면은 휘발유 1리터로 발전량을 계산해야지 가장 공정한 과학적인 비교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데이터를 아무리 찾아도 이거는 발표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이걸 휘발유 1리터로 발전량을 발표한 그런 데이터를 제가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직접 산수를 했습니다. 열량 환산 기준표 보시는 바와 같이 휘발유는 32.6 메가줄 퍼 리터이고요. 전력은 8.8 메가줄 퍼 킬로와트아워입니다. 이건 뭐 이의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의 효율을 이제 봐야 하는데 그 사진 보시면은 아마 석탄은 34%, 천연가스는 40%, 오일, 그러니까 기름으로 발전하는 경우 여기는 뭐 주로 중류가 사용되겠는데 3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가지고 만약에 전력 환산 효율 계산할 때 40%를 인정을 해주면은 그러면 아주 넉넉하게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휘발유 1리터로 발전되는 전력량은 0.6769kWh per 리터입니다. 이건 제가 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아이오닉의 환산 주행거리는 4.26km per 리터입니다. 이거는 아반떼의 13km per 리터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32%에 불과합니다. 즉 휘발유 1리터로 내연차는 13km 가는데 전기차는 4.26km 가고
스톱한다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이런 걸 가지고 어제 제가 재미있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창조적 열등제입니다. 이거는. 예? 자동차용으로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하는 것은 창조적 열등제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저게 해결 안 됩니다. 저런 데다가 보조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22년 2월 4일자 영상에 배터리 전기차는 환경 파괴적이니까 보조금 중단하고 환경 부담금을 왕창 물려야 한다는 그런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글쎄, 그때 이제 전제로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에너지원이 갖추어야 할 일반 조건이 뭐냐? 이거는 논리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1번, 총 에너지 적게 사용해야 한다. 즉, 에너지 효율의 문제이고, 2번, 탄소 배출 적어야 한다. 이게 지금 요즘 시대의 기후전쟁, 탄소전쟁 하는 지금 이 시대의 요구사항이니까, 탄소 배출 적어야 한다. 이건 결국 탄소 포집 비용의 문제와 연결되고요. 세 번째, 휴대하기 좋아야 한다. 이 휴대하기 좋아야 한다는 것은 이 중량비 높은, 에너지 밀도, 에너지 또 효율성과도 연결되는데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는 이동수단이고요. 이거는 이 헌법상 이전의 자유라는 천부인권 실현의 필수 수단이라는 것이고, 핸드폰은 이 통신 수단이니까 통신 자유라는 천부인권 실현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래서 전부 그 모바일 에너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인간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핸드폰에도 사용하고 자동차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핸드폰에는. 왜냐하면은 저 이동하는데 우리 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핸드폰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핸드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핸드폰에 있는 에너지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사용하니까 통신 수단으로서 핸드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위 세 가지 요건에 모두 불합격이라는 것이 2월 4일자 영상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 더 추가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용 에너지원으로는 배터리는 이거 창조적 열등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연구 개발해도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원초적 열등제인 이유로 당시에 제시했던 자료는 도요타 자동차가 발표한 데이터였죠. 연료의 에너지 밀도 그 데이터였는데, 즉 리튬 이온 전지는 킬로그램당 100와트아워 에너지 밀도를 갖는데, 가솔린은 킬로그램당 10,000와트아워 에너지 밀도를 갖는다. 즉 가솔린은 리튬 이온 전지의 100배의 에너지 밀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 벌써 에너지 밀도에서 리튬 이온 전지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창조적 열등제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거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추가로 저 리튬 이온 배터리 공격할 자료는요, 제가 그동안에 추가로 이제 조사를 해서 작성한 표 한번 보겠습니다. 내연차하고 전기차 중량 비교한 표입니다. 주행거리 400km 기준으로 배터리 무게만 지금 400 내지 450kg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연차에서 제일 무거운 부분이 뭐겠습니까? 엔진하고 기어박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차 같으면은 엔진하고 기어박스 또 그와 관련된 부품들이 싹 드러내 버리는데, 그래서 총 부품 수는 한 30% 이상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중량도 전체적인 중량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저 배터리 무게만 400 내지 450kg, 주행거리 400km 기준으로 이렇게 나간다니까. 그래서 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차종에서 배터리 전기차는 동급 내연차보다도 한 300kg 정도 더 무겁고요. 또 아이오닉 5하고 비슷한 게 지금 소나타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국민차. 소나타보다도 무려 530kg가 지금 더 무겁습니다. 야, 이게 뭐,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내연차는 말이죠, 휘발유 가득 채우고
달리면은 운행을 하면 할수록, 즉 기름을 사용하는 만큼 차량 무게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총 중량이. 근데 배터리는 전기를 사용해서 운행을 해도 빈 배터리 무게는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전기 사용했다고 무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 후 실질적인 중량 차이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완전 급유하고 또 전기차는 완전 충전한 후에 두 대가 동시에 착 달리기 시작하면은 기름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무게가 줄어드는데 이놈의 전기차는 무게가 그대로라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운행 속도를 V라 하고 질량을 M이라 할 때 그 질량 M은 차량의 총 중량에다가 타고 있는 사람의 그 질량을 다 더해야 합니다. 그걸 M이라 하면은 지금 그것이 지금 속도 V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이거 발생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연기관은 가스 그 휘발유 연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전기차는 충전되었던 전기 에너지가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량 차이는 정확하게 에너지 비효율과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그 2월 4일자 그 영상에서 엔진 수명하고 배터리 수명, 그 다음에 엔진 재활용하는 거하고 배터리 재활용, 특히 그 배터리 폐기품인 그 블랙 매스, 그거 재활용할 때 심각한 그 문제점, 환경 파괴하고 그게 또 맹독성이고 이런 것들, 또 배터리 만드는 과정에서 리튬이나 니켈 이런 희귀원소, 이 사용 과정에서 환경 파괴하고 탄소 배출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자동차용 배터리 산업 유해하다. 오히려 더 많은 탄소 배출 유발한다. 저런 거는 지속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런 산업 규제를 해야지 지원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 2월 4일자 영상에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다시 확인되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매우 그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그 위험성, 잠재적 위험성이 저 배터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불이 붙었다 하면 끄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의 배터리 전기차 저 주차 금지 여부를 지금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대형 빌딩에 가령 하여튼 대규모 화재 참사 발생할 가능성 지금 상존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기차가 몇 대가 주차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 대만 만약에 열폭주 현상이 발생했다 하면은 그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고가 터져버리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제조업체인 배터리 제조업체하고 그 배터리 이용해서 전기차를 만든 그 전기차 제조업체 두 군데가 그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공동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 주식, 전기차 주식 투자하는 경우 이거 지금 사업 위험 요소가 너무나 크지 않느냐. 주식 평가할 때 퓨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는데 그 할인율이 바로 그 유니크 리스크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너무 낮게 평가된 거 아니냐. 리스크 요소를 더 왕창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금 주식은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그 다음에 전기차용 현재 그 배터리 시장, 저게 너무 지금 뻥튀기 되어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는 배터리 주식하고 전기차 주력 사업 모델로 하는 그런 그 주식들 일단 모조리 처분해야 되지 않는가, 이걸 지금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리튬 이온 배터리 이 자체 뭐 효율을 좀 개선하고 안전성 좀 그 높이는 연구하고 이런 걸로는 저런 근본적인 문제점 절대로 저는 해결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배터리. 그래서 지금 등장한 게 전고체 배터리 아닙니까? 이게 빨리 상용화되면은 그건 그때 가서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의 그 특성을 다시 평가를 해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전고체 1등 기업이 지금 퀀텀스케이프 아닙니까? 이거 주가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20년 한때 80불 넘었던 주가 지금 8.67불이고요. 예? 한 10분의 1 토막 났죠.
52주 최고가가 43불이라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80%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시장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가능성 매우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전기차 고려하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운행 과정에서 탄소 배출 없다는 요점입니다. 이거 외에는 특별히 저걸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배터리의 생산, 소비, 폐기 전 과정을 고려하면 오히려 탄소 배출들은 늘어난다는 것이고, 내연차의 탄소 포집 기술을 이걸 혁신시켜버리면 자동차용 배터리는 시장에서 아웃될 가능성 높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자동차용 그 탄소 포집 기술 지금 매우 활발하게 연구 중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최근에 여러 건 그 탄소 포집 기술 영상을 올렸는데, 예? 그 중에 가령 그 쿨롬의 법칙, 그 정전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의 그 인력을 이용한 그 탄소 포집 기술은 자동차용에 적용하기가 매우 용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사우디 아람코 같으면은 이미 수년 전부터 그 실제 있는 그 자동차를 가지고 토요타나 포드 제품을 가지고 수년 전서부터 지금 실증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영상도 이전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